귀찮다 그냥 미안한다. 그 요약적으로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이 며칠이죠? 1일. 5월 1일이죠? 자, 그러면은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이틀이 목토니까 27일, 20일, 13일, 6일. 맞죠? 자,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고요. 일단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도로 어디까지는 최소한 한 요 정도까지는요. 일단은 정규 교재 진도 나갈 겁니다. 정규 교재는 우리가 이제 그 첫 단추라든지 아니면은 다트라든지 이렇게 나갈 건데 아마 내 생각에는 다트 진도 꽤 나갔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 페이지까지 지금 나가 있으면 아마 1, 2반이 조금 다를 거야. 거의 60, 원래 1, 2반이 63페이지까지 했어요. 63페이지까지 나갔어요. 네. 62페이지. 그럼 비슷하게 나갔네요. 그러면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80페이지가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기간 안에 아마 다트는 아마 내 생각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문법 설명이 좀 길어요. 나는 좀 긴 편이라서 뭐 보충 프린트가 나가거나 이럴 수도 좀 있거든요. 좀 복습도 해야 되고 좀 다져야 되다 보니까 나는 조금 막 내 혼자서 수업하면서 진도 다 나갔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 교재 들어가면 그때 할 싶은데 아마 오늘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요 시점 정도만 되면은 아마 새 교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문법 독해 교재를 뭐 따로 일괄적으로 뭐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문법 끝나면 문법 교재 바로 사고 독해 끝나면 독해 교재 바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22일 끝나고 나서 한 27일 정도까지는 아마 정규 교재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일단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 시점쯤 되면은 내가 과제를 하나 낼 건데 그 과제가 뭐냐면은 교과서 3, 4과 영상입니다. 이거 1차적으로 내신 대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다고 작년 교재 우려먹지 않습니다. 작년 교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고1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새 마음 새 뜻으로 해야 되겠죠? 나도 지금 절치부심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 마음 새 뜻으로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아예. 그래서 요때 영상을 딱 보고 정리를 딱 해오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요 29일은 뭐 할 거냐면은 모의고사 칠 겁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칠 건데 왜 모의고사 치느냐? 당연히 6월달에 모의고사 또 치잖아요, 니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도 치기는 하겠지만은 요 있는 기간 동안에 독해 어떻게 풀어야 되고 듣기 어떻게 해야 되고 요런 얘기들을 내가 조금씩은 할 겁니다. 그래서 5월달 요 기간 동안에는 일단 내신 대비를 떠나서 원래 교재에서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 자리 어순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혼자 떠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끄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 말로 좀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6월달 딱 시작되었을 때 기말 대비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도 허걱거리면서 좀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니네 시험 성적 결과가 나온 거는 니네들이 공부를 덜 했다? 물론 그 탓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뭘 가르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성적 못 나온 거 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난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은 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만.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네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해야 되고 분명히 시험 성적에 대한 간절함은요. 솔직히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분명히 간절함이라 한 건 여러분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라 하는 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6월 들어가면 내신 대비 시작할 거고 기말고사가 7월 초인가요? 6월 말인가요? 7월 초.
7월 초일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그때 날짜 내가 보긴 했었는데 아마 7월 초쯤 진행되면은 아마 요 기간 안에서 이제 뭐 교과서 일단 시작했고 교과서 영상 끝나고 교과서 복습 쭉 들어가다가 6월 초쯤에 모의고사 치고 나면 거기에 자료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버릴 거니까 그때는 투트랙으로 바로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미리 찍는 것도 몇 개 있을 거야. 내가 미리 찍는 것도. 근데 안 찍는 거는 현장 실습에서 현장 하면서 이제 수업을 또 진행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인카 갖고 내가 두 번째로 돌아갔었잖아. 그죠? 그것도 한 2주 정도 남겨놓으면은 그때 다시 2차적으로 진행하고 그때 교과서도 동시에 2차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영상 보고 그냥 조금 하고 넘어갔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시간 되는 한에서 내가 이번에 보강을 좀 몇 번 잡을 거예요. 이번 기말은요. 그래서 보강을 좀 잡아갖고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아마 진도 빼는 데는 아마 크게 지장이 없지 싶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기말 대비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금 빡세게 이렇게 조금 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요. 학원에서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했느냐가 결국 오늘 나 영어 공부했었냐 아니냐가 딱 결정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학원에서 했는 게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다져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질문 확인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일부러 내가 뭐라 했어? 오늘 핵심 5가지 내 보내라 한 이유가 그거야. 딴 거 아니야. 그 많은 과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그 5가지 적어주는 거야. 왜? 최소한 그거라도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그거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하세요. 진짜 그건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교재 진도 나가는 방식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단어는요 3대2씩 칩니다. 되게 빡실 것 같지? 40개 치다가 갑자기 120개로 늘어났어. 엄청 늘어났어. 자,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커트라인은 그럼 몇 개입니까? 120개 중에서 내가 한 100개 정도 칠 거예요. 그러면은 커트라인은 한 15% 적용할 거거든요. 그럼 85개야. 근데 내가 그때 아마 내신 대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객관식, 주관식 섞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객관식, 주관식 섞어버리게 되면 단어 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체크 주관식 쑥 이럴 거거든요. 영상 찍었는데 이것도 어디다 다 공개하고 하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커트라인을 통과 못했다. 그럼 무조건 그날 녹음이야. 120개 전부 다. 이게 네 단어 공부야. 아시겠죠? 뭐 제시 남아서 빡지 해라? 니네 손모가지 날라갑니다. 빡지 절대 안 씁니다. 선생님 녹음하면 제 목이 아프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 녹음시키게 되면요 한 40개 정도 녹음시키는데 3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읽고 녹음해보면 끝이거든요. 그럼 120개 정도 하는 거는 길어봤자 10분도 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요 생각보다 귀찮다 하면요 진짜 이건 단어 공부 뭐 하는 겁니다.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 주관식 섞어갖고 내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단어는 그렇게 칩니다. 내가 보통 정규 시간 딱 시작되면 무조건 단어를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듣기 하는데 처음에 듣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오늘 내가 프린트 갖고 왔어요. 듣기를 일단은 풉니다. 푼다. 두 번째 받아쓰기는 과제로 돌립니다. 듣기 파일 단톡에다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쓰기 해오시면 됩니다. 다 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긴 꼬라지 보면 아시겠지만요. 몇 칸 안 됩니다. 많이 들으라는 훈련 자체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대다수 학원들 내가 분명히 문법 독해들만 많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듣기 안 해. 대부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그럼 시간 더 필요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자체를 뭐 하거든요. 그러면은 깨알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듣기를 조금이라도 해야죠. 일주일에 2번 듣기 푸는 거야.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야 이거.
근데 또 듣기예요. 지겨운데 듣기. 다 맞는 사람 아니면 그런 얘기 하실 자격 없습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 고3 때 수능 딱 시작되면요.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 다 맞는 것도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전략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듣기 풀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듣기가 딱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보통 그 과제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듣기 받아쓰기도 이제 내가 저 빔이나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중간에 한 타임 길게 쉽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타임은 정규교재 진도 나가는 거죠. 정규교재 진도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숙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잘 보세요. 얘 외우는 거요. 얘 특히 받아쓰기 하는 거요. 얘 교재 숙제 내봤자 몇 개 없어요. 근데 난 지금 뭐 했어? 단어 건드렸지, 듣기 건드렸지, 독해 문법 다 건드렸어. 그럼 니네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4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하고는 뭐 가르친대? 문법 독해. 그래 얘기하지 마라. 듣기도 하고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거가 결국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가지고 체력 키우는 겁니다. 예. 아니 아무리 전략 잘 짜면 뭐하냐? 체력이 안 되는데. 맞잖아. 운동할 때, 축구할 때, 아니면 뭐 피구할 때, 발야구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는데 누가 아니 체력이 딸 힘들어. 야 네가 저쪽으로 차. 그럼 내가 일로 잡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진도가 나갈 거고 이게 생각보다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서도 정신없이 흘러갈 건데 내 수업 방식 아시긴 하겠지만은 내보다 니네가 더 떠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나갑니다. 근데 그게 빨리 나갈지 천천히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 문법이다, 서술형 문제다. 그럼 이거 어렵겠네. 그럼 관련된 서술형 프린트가 또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서술형 겪어봐서 알잖아. 자리도 못 잡지, 품사도 제대로 못 쓰지. 그걸 본인이 알았으면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다르게 조금 적용해야 되겠다. 그거를 하고 난 다음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보통 학원가나 대부분 웃긴 게 뭐냐면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요 기간들은 노는 기간으로 알아요. 대부분이. 아니 좀 널널하게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아이스크림도 몇 번 먹었겠지.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뭐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원에 수강료 내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건 아니란 말이야. 본질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 자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본질 자체를. 아이스크림이 어쩌다 한 번씩 먹겠죠. 5명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면서 먹어도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진도를 쭉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 교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진행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빡세요. 좀 빡센 건 맞아요. 근데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등급 돼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봐봐.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영포자가 돼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등급이 어느 정도 된 친구가 있을 것인지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듣기를 했는데 듣기 틀린 개수가 7, 8개다. 괜찮습니다. 이건 믿으세요. 듣기는 안 해서 그런 거죠. 하다 보면 듣기는 어느 정도 맞춥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야들 오빠야 형아 그 학년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기 문제 17개를 풀면은 10개 넘게 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독해 문법은 어느 정도 되는 친구인데 듣기 때문에 모의고사 등급이 팍 내려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3학년 1학기 그만둘 때쯤 돼가지고 걔가 듣기를 몇 개 틀리냐면은 1개 틀리거나 1개도 안 틀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듣기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아요. 많이 듣고 들었기 때문에. 원우 자나? 원우야 자나? 내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완전히 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제부터는 듣기가 딱 들어. 듣기 여러분들 그렇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프린트 줍니다.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매 프린트 줄 때마다 받아쓰기 숙제 이런 것들 꼭 하시고요. 선생님 뭐 안 들리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팔자죠. 안 들리는 것까지 억지로 써오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 게 좋냐면은 그 영어 말 들리면 우리나라 말이라도 그냥 끄적이세요. 그러면 답지 보고 나면 이 단어였어? 이거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학습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자, 그래서 조금 빡세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가 뭐 쓰러지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안 되면 힘들면 힘든 대로 어느 정도 요령은 부리세요. 그 요령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막 끌려다니듯이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 공부하는 건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마치 게임 즐겨 하듯이, 운동 즐겨 하듯이, 시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즐겨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여러분들이 성적 떨어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할까 봐 그게 겁나서 그런 거겠죠.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해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요 그냥 씻고 치워. 그냥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지금 몇 시죠? What time is it now? 40분이에요? 그럼 조금 길게 쉬었다가 듣기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끝! 종료! 야! 왜 안 되노?